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본 원리는 2차 전지로서 방전 과정에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리튬이온에 하나는 Li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이게 음극에서 양으로 가느냐? 이걸 뭐 음이라고 합시다. 이쪽을 양이라고 하면은 음에서 양으로 간다. 이거는 방전이라고 그랬어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방전.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음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이거는 반대로 양에서 음으로 가면은 이거를 충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양에서 음으로 가면은 충전이다. 그러면 음극에 있는 하나의 음극양 코트가 흑연. 음극은 바로 흑연. 탄화리튬 계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은 코발트, 리튬 계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음극은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음극은 흑연을, 양극은 리튬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에요. 코발트 산화물이. 인산철, 리튬 망간 산화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극 코트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리튬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 리튬이온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의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주행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단점은 뭘까요? 리튬이온의 가장 큰 단점은 고온에서 폭발할 수 있다. 폭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해서 고체 배터리를 주로 적용하고 일본 쪽에서 상당히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쪽이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 방전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등에 또는 방산업체, 자동차 시스템, 항공 분야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상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기에 전부 다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리튬이온을 직렬로 연결하죠. 직렬로 쫙 연결해서 작은 배터리들을, 수많은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압량을 증대시키고 전압을 키우는 그런 상태로 만들죠. 리튬이온 방전을 보면은 리튬이온이 충전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양극에는 리튬 코발트 쪽, 음극은 리튬 탄소. 그래서 탄화물이다. 리튬 탄화물 음극이라고, 리튬 코발트를 양극으로 해서 양극 코트로 해가지고 이동시키면 바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 이거를 방전이라고 하고요. 충전이라고 하고요. 음극에서 다시 양극으로 보내면 이걸 우리가 방전이라고 합니다. 충방전, 리튬이온의 충방전 원리를 알아둡니다. 자, 산업 전망이라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산업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전망은 삼성 SDI와 LG화학, 그 다음에 SK도 포함이 되죠. SK. 현재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GM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SK 쪽은 유럽 쪽, 삼성도 유럽 쪽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BMW 같은 데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리 국내에 활발하게 지금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업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요 제조사가 원가 절감과 동시에 전지의 고용량화, 그 다음에 경쟁에 돌입하면서 리튬 전지의 발화 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전기 차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은 이제 리튬 배터리 중에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일본 쪽에서 활발하게 개발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거는 액체 안에 있는 수용액을 액체로 사용하지 않고 폴리머는 고체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일본에서 활발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업체와 완성차 메이커 등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이런 것이 활발하게 제휴가 활발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봅시다. 엔진에서 내부 EGR을 정의하고 효과를 설명하시오. 자, EGR이라는 것은 인터널 EGR과 익스터널 EGR이 있다는 거예요. EGR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EGR은 낙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낙스 제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GR. 그래서 EGR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고압 루트 EGR이라는 게 있고, 고압 루트 타입이 있고 또 저압 루트 타입이 있다. 고압 루트 EGR은 터빈 전 단계, 터빈 배기 쪽에 터빈이 있죠. 터빈 전에 설치하고요. 전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저압 루트 EGR은 터빈 후단에 전단에 설치하나 후단에 설치하느냐. 후단에 설치한다. 고압 루트와 저압 루트. 여기서 이제 고압 루트 EGR의 EGR은 우리가 고압 루트 EGR은 압력 변화에 민감도가 오히려 헛배기 쪽 헛배기 헛배기 압력이 발생되면 압력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유연성. 헛배기 압력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서 EGR율을 높이기가 힘들다는 것이. EGR율이라는 게 있어요. EGR율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어하기가 어려운. 헛배기 압력의 유연성이 있고요. 장점이 있지만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바로 EGR율을 크게 할 수 없다. EGR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낙스 제거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고압 루트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압 루트를 쓰면서 EGR 쿨러를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GR은 터보 실린더에 과열 가스를 모아서 이동해서 헛개 EGR을 직접 주는 거예요. EGR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헛기 매뉴얼도 압력이 배기 매뉴얼도 압력보다가 낮아야 되고요. 배기 쪽으로 헛배기 쪽에 만약에 헛기 매뉴얼도의 압력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헛기 압력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순환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EGR이 이 헛기 쪽으로 잘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기 초과하지 않고 높은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헛기 매뉴얼 쪽에 재압축이 필요한 이러한 가스 이동은 배기 행정 말과 헛기 행정 초에 압력 차이를 이용하는. 이거는 압력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압력차. 배기 행정과 헛기 행정 초와 배기 행정 말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EGR 가스가 이동이 되는데 비교적 압력 차이가 커야 되는데 압력 차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기 쪽에 압력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약간 정압적으로 올라가면은 배기와 헛기의 압력 차이가 적기 때문에 고압 루트 EGR의 단점이 바로 EGR율을 갖다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기 행정 초에 모여진 가스를 TDC에서 BDC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움직일 때 높은 압력으로 헛기 행정 초에 확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확산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작단 원리는. 그래서 헛기와 배기 쪽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터널 EGR의 단점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EGR, 외부 EGR, 이 인터널 EGR을 내부 EGR, 다른 말로 하면 내부 EG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외부 EGR은 EGR율 증가로 낮은 펌핑 로스 기계적 일을 할 때, 따라서 EGR율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펌핑 로스 할 때 펌핑 로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허비, 압축, 정적, 흡열, 팽창, 정적, 방열, 배기. 이 헛기는 마이너스고 배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펌핑 로스가 크다고 할 수 있죠. 펌핑 로스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펌핑 로스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EGR율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자를 많이 열어주면은 거기에 이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기계적 일이라든가 일이 커지죠. 그 다음에 미연소 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부 EGR에 대해서 녹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내부 EGR에서는 충분하게 맞아 EGR율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흡기 쪽이 부압의 형태가 정압 형태로 흡기 쪽 압이 낮기 때문에 EGR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외부 EGR에 비해서 낙스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기계적 일을 할 때 미연소 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부 EGR에 비해서 낙스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배기 사이클 동안에 피스톤이 모든 배기량을 배기 압력에 대해서 실린더로 밀어서 실린더에 잔류가스를 넣어서 최적 효율을 내는. 그러니까 EGR율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낙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 EGR은 흡기 압력이 배기 압력보다 낮기 때문에 흡기 동안에 보통 우리가 내부 EGR을 쓰게 되면은 흡기 압력이 배기 압보다가 낮아지지만은 이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부 EGR은 흡기 압력이 배기 압력보다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흡기 압력이 비교적 부압이 아니라 정압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이게 낮기 때문에 흡기 동안 피스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정의 수송일이 배기 수송일보다 같거나 낮아져서 정밀일이 줄어들고 터보 차저 적용 시 엔진의 과정 효율을 일으키지 못한다. 피스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정의 수송일이 배기가스 수송일보다 같거나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외부 EGR은 쿨링 성능은 좋지만은 이제 EGR율을 배기가스 수송일보다가 바로 정의 수송일이 배기가스 수송일보다가 낮아져서 정미일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GR의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외부 EGR은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EGR은 어디에다가 바로 터빈 후단에 전단이 아니라 터빈 전단은 바로 배기가스가 바로 나오는 곳이고요. 배기 후단에다 설치하는 것이 외부 EGR인데 배기 후단에 설치하게 되면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 바로 배기가스 후단부에 나오는 카본 생성량이 많아져서 흡기 매니홀드나 배기 매니홀드 주변에 카본이 쌓인다는 거죠. 이게 막힘 현상이 일어나거나 배가스 일부 예를 들어서 약 한 10에서 15% 실린더가 남게 되고 잔류가스가 유입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EGR은 이런 측면이 문제가 되지만은 EGR의 저압 루트 EGR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바로 EGR율을 갖다가 더 높이는 쪽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외부 EGR은 EGR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EGR에 비해서 낙스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부 EGR이다. 내부 EGR은 외부 EGR에 비해서 낙스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배기 사이클 동안 피스톤이 모든 배기가스를 배기 압력에 의해서 실린더로 밀어내어서 실린더의 잔류가스량이 줄어들고 최적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흡입량을 증대시키는 거죠. 내부 EGR은 흡입량 증대라는 거예요. 흡입량을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흡입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내부 EGR. 외부 EGR은 흡입량 증대율이 낮다는 거예요. 흡입량이 증대되면은 낙스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흡입량을 증대시켜서 EGR율을 높이는데도 그래서 흡입량을 증대시켜서 내부 EGR은 흡입량을 증대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 EGR이 또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 EGR의
EGR 쿨러를 적용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EGR 쿨러가 적용이 안 되게 되면은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또한 흡입량이 생각보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GR을 내부든 외부든 간에 외부 EGR은 흡입 압력이 배기압보다가 낮은 쪽이고요. 이거는 외부 EGR은 흡기 동안 피스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정의 수송률이 배기 수송률보다 같거나 낮아져서 정미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터보 차저 적용 시에는 과정 효율을 일으키지 못한다. 엔진의 과정 효율을 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는 배기압이 흡입 압력이 배기압보다가 낮고요. 내부 EGR은 흡입 압력이 배기압 압력보다가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두 개의 성능을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솔린 엔진 6번입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옥탄가, 공연비, 회전수, 압축비 및 점화 시기가 이상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상 연소라는 말 자체가 이게 노킹입니다. 노킹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하면은 바로 옥탄가가 노킹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옥탄가를 높이는 방법. 공연비를 농후하게 하느냐, 희박하게. 공연비를 희박하게 해야 됩니다. 농후하게, 공연비를 희박하게 하면 노킹이 일어나니까 공연비를 약간 농후하게 해야 됩니다. 회전수를 빠르게 하면 노킹이 일어나니까 회전수를 좀 느리게 하는 쪽이고요. 압축비를 크게 하면 노킹이 일어나니까 압축비를 좀 낮추는 쪽으로 해요. 점화 시기를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각각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13문제가 나와 있는데 13문제 중에 몇 문제를 푸냐면 10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당 10점씩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약해서 짧게 하면서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에 한 문제당 10점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우리가 A4 노트에 반 장 정도를 우리가 적용하면 돼요. 반 장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옥탄가는 어떻게 한다? 옥탄가는 이소옥탄과 노말 헵탄이 있죠. 이소옥탄과 노말 헵탄 중에 이소옥탄 양을 넓혀야 돼요. 이소옥탄 양을 넓히고요. 또 옥탄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모타 옥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옥탄가가 있는데 이걸 모타 옥탄가를 몬이라고 그러고 리서치 옥탄가를 론이라고 하는데 몬과 론 시험을 적용해서 산술 평균 해가지고 옥탄가를 구하면 된다. 그 자연 발화가 어려운 노킹이 일어나지, 옥탄가를 높이면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티노크성 연료이다. 옥탄가는 이소옥탄과 노말 헥탄이 있는데 이소옥탄을 크게 해버리면 옥탄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보통 가솔린의 옥탄가는 95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옥탄가 95. 옥탄가를 더 높은 연료라 그러면 고급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LPG 같은 경우는 약 105 정도의 옥탄가를 갖고 있어요. 고급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비는 약간 농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박하게 하느냐, 농후하게 하느냐. 공연비는 약간 농후하게 해야 노킹이 일어나집니다. 희박한 상태에서 노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박할 때 산소량이 증가되게 되면 노킹이 일어나요. 산소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력이 커지면서 노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젝터 오염이라든가 연료펌프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공연비를 희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리아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림번 엔진의 공연비 희박 연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해결하려면 스월이나 텀버를 구사하고요. 들어오는 공기를 냉각시킨다거나 스월 텀버를 구사해가지고 이와 같은 노킹을 줄여주는 그런 쪽이랍니다. 회전수가 빠르면 노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가 빠르면 연수실의 압축비가 증대돼가지고 연수실 내의 압력이 상승해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서 노킹이 일어날 수 있다. 압축비는 크면 클수록 노킹이 일어나기 쉽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 공기량이 증대되고 연수실의
높아져서 압축비가 상승하게 되고 혼합계는 급격한 폭발을 하게 된다. 점화 시기가 빨라지면 상사점 전에 연소 진행이 빨라지고요. 점화 시기가 빨라지면 최고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노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화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6문제를 풀어봤습니다.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